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2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10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작업 환경부터 맞춰놓고 가도록 하죠. 일러스트 작업하실 때 혹시라도 내가 작업하던 환경과 시험장에서의 환경이 다를 경우에는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일러스트를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꼭대기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 중이고요. 이 친구를 클릭하고 쭉 보시면 여러 가지 작업 환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셋 에센셜이라고 해서 초기화 시켜주도록 할게요. 패널의 너비를 넓게 보도록 할까요?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조그만 화살표 누르시게 되면 패널을 넓게, 좁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요.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 역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조그만 화살표 누르셔서 한 줄로, 두 줄로 보기 편하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작업 환경이라면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맨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하나 내 입맛에 맞게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클릭. 위쪽에 제너럴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클릭해서 환경을 내 입맛에 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글자 작업이 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타입라고 하는 메뉴에서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하는 친구를 V체크 꺼져 있는지 확인하셔서 굴림이면 굴림, 궁서면 궁서라고 한글로 글꼴을 볼 수 있도록 세팅을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밀리미터 단위로 작업을 할 수 있겠지만 글자나 선의 경우에는 두께값을 포인트라고 선택을 합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는 글자가 너무 크게 보인다든지 작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위도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하실 적에 그 가이드라인이 오브젝트나 배경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색상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컬러에서 대비되는 색상을 고르시면 되겠죠.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친구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배경 색깔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볼 때 좀 밝게 잘 보이라고 라이트 쪽으로 가깝긴 하지만 디자인 작업할 때는 보통 눈이 많이 피곤하기 때문에 다크라고 어둡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라이트로 되돌릴게요. 여러 가지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 또 다른 설정들이 쭉 있을 텐데요. 시험에서 필요한 건 이 정도까지만 세팅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파일의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지요. 그거대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을 줄까요? 소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밀리미터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윕스 100, 하이트 80입니다. 오케이. 사이즈를 맞춰서 작업을 하실 때 어느 정도의 위치도 또 가늠을 해야 되니까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대략의 위치를 맞춰주는 게 좋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으시기 위해서는 눈금자를 꺼낼게요. 보여주세요 뷰 메뉴에 가시게 되면 룰러스라고 하는 눈금자가 보일 거고요. 보여주세요 쇼 룰러스라고 하시게 되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눈금자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색상을 좀 미리 뽑아 놓도록 할까요? 지정된 색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색상을 잘못 지정하게 되면 그것도 감점 요인이 되겠죠. 색깔은 미리 뽑아져 나온 스와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거 시험에 필요한 색상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쓰는 아이들만 잠깐 모아놓도록 할까요? 그룹을 새로 생성할게요. 뉴 그룹이라고 누르시게 되면 이름을 주실 수 있는데 이름은 시험 보는 동안에 잠깐 쓸 거니까 GTQ라고 임의로 만들도록 할게요. OK 단추 누르게 되면 그룹이 생성된 거 확인이 될 거고요. 거기에 색깔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새로운 단추 뿅 찍으시게 되면 뉴 스와치 색상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보면 C에 70, M에 80이라고 되어 있죠. 위치 맞춰서 숫자 값을 주시면 되겠고요. 언급이 없는 아이들은 색상 값이 0입니다. OK 단추 눌렀을 때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새로 만들 거예요. New 색상 값을 주시고요.
색상값을 다 뽑았습니다. 마차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마차의 위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 갈 때는 자를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범위를 대략 맞춰서 그리시게 되면 많이 틀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가이드라인을 뽑도록 할까요?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 보시면 숫자들이 보일 거예요. 그 숫자 자체를 질질질 끌고 간다라는 느낌으로 당겨 주시게 되면 이렇게 선이 딸려오는 게 보일 거고요. 대략의 마차는 몸통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35를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오른쪽도 70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쪽과 아래쪽도 맞춰주시면 되겠죠? 도형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마차의 경우에는 동그란 아래쪽 하단 부분 일립스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정원을 그릴 때는 왼손으로 쉬프트를 누르시면 찌그러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정원 그려줄 때 왼손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죠. 마우스를 놓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놓으셔서 모양 틀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채워주는 색깔 너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미리 뽑아놓은 색상 지정하시면 되겠네요. 테두리의 경우에는 색상이 없어 보이죠? 그럴 땐 스트로크는 이라고 선택하시고 색깔이 없어요 라고 넌 하시게 되면 선이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통으로 선택할 때는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이만큼이요 라고 들어 올리시면 되겠고요. 일부분을 수정해야 된다 라고 할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하나의 점만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렇게 아래쪽 둥근 부분을 처리했고요. 위쪽을 네모 얹어서 몸통 부분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사각형을 쭉 덮어 줄 거고요. 위쪽 부분은 점을 추가해서 곡선으로 좀 변형을 시켜 주도록 할까요? 펜 도구를 꾹 누르게 되면 점을 없던 것도 추가시켜 주는 애드 앵커 포인트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가운데쯤에 점을 추가해 줄 거고요. 자, 그렇게 추가한 점을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쭉 올리시게 되면 그 부분만 이렇게 솟아오르죠. 곡선으로 바꿔주려면 역시 펜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나타나는 동생들 중에서 컨버트 앵커 포인트라고 직선을 곡선으로, 곡선을 직선으로 바꿔주는 친구가 있어요. 클릭하셔서 그 점을 클릭 드래그 하시면 곡선으로 수정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얼추 얼개가 만들어졌으면 그 두 개의 도형, 아까 만들었던 동그라미와 그 위에 사각형 얹어준 친구, 이 두 개는 한 몸으로 합쳐졌으면 좋겠네요. 윈도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더 추가해서 창을 불러올 수 있는데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패스파인더가 이렇게 불려오고요. 덩어리로 합쳐줄게요 라고 하는 유나이트를 선택하시게 되면 두 개의 오브젝트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위에다가 렉탱글 툴로 계속 반복적으로 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사각형 렉탱글 클릭해서 네모, 색상은 이라고 채워주는 색깔, 원하시는 색깔은 스와치에 뽑아놨으니까 그걸로 콕 찍어주시면 적용이 되겠죠. 반복하세요. 모든 아이들이 가운데에 좀 가지런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눈대중으로 일단 대충 가운데 놨는데 너네들이라고 몽땅 선택하시면 선택 도구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위쪽에 옵션을 보세요. 가운데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정렬 도구가 있을 겁니다. 가운데로 뿅 하고 맞춰주시면 전체적인 배치가 끝나게 되겠죠. 노란색의 창문의 경우에는 사각형을 쭉 그리셔서 색깔 지정하시고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왼손으로 위로 올라가세요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세요 화살표 누를 때마다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바꾸실 수 있어요. 원하시는 둥근 정도를 정하셔서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네모 부분을 덮어서 사각형을 얹어 주시게 되면 창문이 완성이 되겠죠. 요 노란 부분들을 몽땅 다 선택하셔서 한 덩어리로 좀 합쳐주는 게 좋겠죠. 색상이 같은 아이들을 선택할 때는 매직원드 마술봉을 쓰시면 편리해요. 매직원드 콩 찍으시게 되면 노란색으로 만들었던 모든 친구들이 한꺼번에 선택이 될 거고요. 거기에서 다시 패스파인더에 합쳐주세요 라고 유나이트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한 덩어리로 마무리가 됐죠. 반대쪽에 세로 그려줄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거울처럼 반사시켜주면 좋겠죠. 왼쪽에 도구를 보시게 되면 빙그르르 돌려줄 거예요 라고 하는 방향에 대한 친구가 있는데, 로테이트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 반사시켜주는 도구가 숨어 있었군요. 리플렉트 툴 이용하셔서 문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사를 시켜주게 되면 창문이 반대로 뒤집혀서 반사가 되겠죠. 예를요 라고 다시 선택할게요. 리플렉트 툴 이용하시고 중심은 여기라고 Alt 누른 상태에서 콩 찍어주게 되면 중심점을 여기로 인식하게 될 거예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반대쪽의 위치가 확인이 됐으면 원본이 사라지면 안 되겠죠. 카피 하셔서 원본 살리시고 반대쪽도 하나 더 만들어지면 창문까지 완성이 됐고요. 가이드라인을 좀 지워보도록 할까요? 보여주세요 뷰에서 가이드에 가시면 지워줄 수도 있습니다. 클리어 가이드. 마차에 바퀴를 그려볼까요? 마차의 바퀴는 어느 정도 위치하는지 가이드라인을 또 대략 뽑아서 이 정도는 넘어가지 않게 그릴 테다 라고 쭉쭉쭉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립스 이용할까요? 원을 그리겠습니다. 일립스 클릭 드래그 하셔서 원 그리실 수 있고요. 왼손으로 Shift 누르셔야 이렇게 원이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예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원하는 위치에다 배치하시면 되겠고, 자, 이 친구는 안쪽을 채우지는 않지요. 안쪽은 텅 비어 있고요. 바깥쪽에 선이 있습니다. 선에 대해서 스와치에 뽑아 놓은 색상 정하시면 될 텐데, 문제에서 선에 대해서 색상뿐만 아니라 두께값도 다 지정이 되어 있군요. 선에 대해서 스트로크, 두께값을 웨이트 주시면 되겠습니다. 2포인트라고 조금 두껍게 보이죠? 선을 그려주도록 할까요? 라인 툴 이용하셔서 여기 가로에서요, 저기 가로까지요 라고 선을 이어주시면 되겠고, 6개의 살이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요거는 빙그르르 돌려서 선을 추가하시면 되겠죠. 예를요 라고 선택했고요. 돌릴 겁니다. 리플렉트 툴 다시 꾹 누르시면 로테이트 툴로 돌릴 수 있죠. 중심점은 원의 가운데 여기입니다. Alt 눌러서 여기가 가운데예요 라고 콩 찍으시게 되면 몇 도나 돌려드릴까요? 라고 각도를 입력할 수 있어요. 60도를 이라고 프리뷰로 한번 볼까요? 깜빡깜빡하면 이 정도 되는 것 같죠? 원래 있던 친구는 남겨두고 새로운 친구가 더 추가돼야 되니까 카피. 방금 했던 거를 반복적으로 진행할 때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D를 눌러주게 되면 반복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꽃잎 같은 거 반복적으로 그릴 때 편리하겠죠? 위에다 동그라미 얹겠습니다. 동그라미를 쭉 그리셔서 원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왼손 Shift 눌러 주시고요. 안쪽에 채우는 색깔과 바깥쪽에 선은 없어요 라고 하는 거를 뒤집어 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스왑이라고 하는 도구를 쓰게 되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안쪽에 채우는 색깔이 들어가고 바깥쪽에 테두리는 없어지기도 하죠. 바퀴는 하나 잘 만드셔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라고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쌍둥이 화살표 생기는 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복사가 될 거예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좀 크기가 작아져야 되는데요. 크기를 같은 비율로 줄이실 때에는 스케일 도구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장자리에 테두리 클릭 드래그해서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비율이 깨지는 거 싫어요 라고 할 때는 왼손으로 Shift를 누르시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위치를 맞추셨으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펜으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마차의 앞에 부분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펜으로 그릴 텐데 펜 도구를 쓰는 방법을 살짝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펜 도구를 들으시면 위치를 클릭 했을 때 직선이 그려질 거고요.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이 그려질 거예요. 곡선으로 그리시다가 다시 직선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면 이렇게 곡선으로 그리기 위해서 핸들이 뽑혀져 나왔을 텐데 그런 핸들들을 잘라버리시면 됩니다.
핸들을 자르실 때 왼손의 도움이 필요해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핸들이 뽑혀져 나왔던 이 중심점을 클릭하시게 되면 핸들을 잘라버리실 수 있고요. 클릭하면 다시 직선으로 돌아오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내가 얘를 다시 직선으로 돌리겠다. Alt 누른 상태에서 그 핸들에 뽑혀져 나온 점을 클릭하시게 되면 핸들이 잘라져요. 클릭 다시 직선으로 돌아오는 거 보이시죠?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꺾어줄 거다, 잘라주진 않고 그냥 방향을 반대로 꺾어주고 싶다라고 할 때도 역시 왼손의 도움을 받습니다. 보시면 핸들이 뽑혀져 나온 친구를 아예 Alt 눌러서 잘라버리게 되면 다음 방향이라든지 직선, 곡선을 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다음번에도 곡선으로 갈 거긴 한데 얘를 방향을 틀어줄 거다라고 하면 뽑혀져 나온 그 중심점이 아니라 핸들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 동그란 방망이 보이시죠? 얘를 Alt 드래그해서 당기시면 이렇게 핸들을 방향 달리 해줄 수 있어요. 클릭 드래그, 다시 핸들의 끝자락 방망이를 클릭 드래그해서 방향 바꿔주시면 클릭 드래그. 같은 곡선이긴 한데 방향을 급격하게 꺾어줄 때도 왼손 Alt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럼 마차의 앞부분, 의자 부분을 좀 그려보도록 할까요? 펜 도구 이용하셔서 클릭, 직선으로 그리실 수 있고요.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 클릭 드래그, 곡선 만드시면 되겠죠. 직선으로 갈 때는 그냥 클릭, 곡선으로 갈 때는 클릭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방향을 급격하게 꺾어줘야 된다라고 할 때에는 핸들 자체를 잘라 버리시거나 핸들의 끝자락을 방향 이렇게 옮겨 주시면 되겠죠. Alt 누른 상태에서 핸들을 자르겠습니다. 중심점 콩 찍으시게 되면 핸들 자체가 없어졌죠. 클릭 하셔서 직선으로 그려줄 거고요. 다시 곡선으로 갈 때는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어차피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콕 찍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만들어진 모양이 썩 예쁘지 않다 싶으시면 우리에게는 셀렉션 툴이 있죠. 통으로 전체를 다 옮길 거다 라면 그냥 셀렉션인 건데 일부분을 수정할 겁니다 라고 할 땐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클릭하셔서 위치를 조절하시거나 핸들을 기럭지, 방향 조절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수정이 필요하다면 다이렉트 셀렉션, 전체적으로 통으로 움직거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전체 셀렉션. 하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하트의 경우에는 펜으로 직접 그리셔도 되고 여러분들께서 원을 수정해서 쓰셔도 되겠죠? 일립스 이용해서 하트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원을 대략 만들어 줄 거고요. 일부분을 선택할 거예요. 다이렉트 셀렉션. 요 위쪽에 있는 12시 방향의 점을 이라고 클릭하셔서 핸들이 뽑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됐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점을 클릭 드래그 하셔서 아래쪽으로 좀 내리셔야 하트 모양으로 만드실 수가 있겠죠. 뽑혀져 나온 핸들을 쭉 하고 한쪽 방향 올려주시게 되면 볼록해집니다. 반대쪽으로 이렇게 핸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따로 움직여야 된다 라고 할 때도 역시 왼손으로 핸들을 잡아주시게 되면 혼자서 따로 움직이게 돼요. 클릭 드래그 해서 옮겨주시면 이렇게 따로 아래쪽에 있는 점도 라고 콩 찍어 줄게요. 핸들의 끝자락 클릭해서 슝 올려주시면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갈 건데 반대쪽이 또 아래로 향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도 들어 올려줘야 되겠네요. 핸들의 끝자락을 들어 올리도록 할까요? Alt 눌러서 쭉 당겨 주시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위치를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클릭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쭉 내리셔도 되고요. 모양을 최대한 문제지와 비슷하게 수정을 해주세요. 안쪽에 있는 하트는 조금 더 날씬하죠. 그렇다면 이 친구를 그대로
스케일 크기를 줄이시면 될 텐데 스케일 툴을 이용하실 적에 너는요 라고 선택하시고 크기를 줄일 겁니다, 늘릴 겁니다, 스케일이라고 하시게 되면 중심을 이렇게 잡아줘요. 그 중심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고요. 크기가 줄어들기 원한다. 그 중심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스케일이라고 하는 대화창이 뜰 건데요. 유니폼인 상태에서 얘를 50%라고 하게 되면 프리뷰로 깜빡깜빡 해보세요. 이렇게 전체가 다 쪼그라들지요. 우리는 다 쪼그라들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유니폼은 100으로 돌리겠습니다. 대신에 이 친구는 가로폭만 좀 줄이고 싶어요. 키는 똑같은데 폭만 줄일 거라면 넌 유니폼이라고 옵션을 바꾸시고요. 호리젠탈 가로값을 50입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프리뷰로 봤을 때 이렇게 반으로 축소되는 거 보이시죠? 키는 똑같은데 폭만 좀 쪼그라드는군요. 원래 했던 친구는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라고 하셔서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라인을 하나 그려서 요 가운데 부분 잘라주도록 할까요? 선을 그려줬고요. 전체적으로 다 가운데 맞춰줄게요. 너네들이라고 덩어리 선택할 때는 그냥 셀렉션 툴이죠. 한꺼번에 여러 개를 선택했을 때 위쪽에 옵션 맞춰주는 얼라인들이 떠요. 가운데를 맞춰주겠다라고 클릭하셔서 중심점 맞춰주시고요. 패스파인더에 보시면 합쳐주겠다, 빼주겠다 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디바이드, 나눠주겠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나누기 디바이드를 콩 찍으시게 되면 이제 하나하나 조각조각 다 나뉘었어요. 다만 그룹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아직도 한 덩어리로 인식이 되지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언그룹으로 그룹을 풀어주시게 되면 하나하나 색깔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한꺼번에 몽땅 다 잡으셔서 방향, 크기,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죠. 웃는 얼굴 일립스 이용해서 만드세요. 클릭 드래그해서 원 만들 거고요. 쉬프트 눌러주면 정원이 그려질 거고요. 색상은 스와치에서 뽑아 놓은 거 적용하시면 되겠죠. 음표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립스 이용하셔서 동그라미, 음표를 보시면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비껴서 올라간 게 보이죠? 그렇다면 우리 요 사각형도 역시 얘를 살짝 위쪽으로 비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요 라고 선택하시고요. 쉬어 라고 하는 툴을 찾아볼게요. 스케일 툴 꾹 누르고 계시면 쉬어 툴이 보입니다. 쉬어 툴을 옵션을 좀 보도록 할까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프리뷰로 보면서 이 친구에 대해서 각도를 일단 크게 한번 잘 보이도록 줘 볼게요. 20이라고 주고 프리뷰를 눌렀더니 요렇게 애가 비틀어지는군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방향이 아니라 호리젠틀, 버티컬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비틀어지기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비껴 올라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값을 주셔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도를 좀 과장되게 줬으니까 그 값은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조절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의 두께는 2포인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 굵기는 아마도 여기 있는 웃는 얼굴의 가장자리 테두리에 대한 얘기인 것 같죠. 그렇다면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선이 너무 가늘게 1포인트짜리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1포인트에 대해서는 지시사항이 없으니까 선이 아닌 척 해주면 되겠군요. 선으로 그렸던 이 친구는요. 오브젝트에 가셔서 expand라고 확장을 시켜주시게 되면 이제 선이 아니라 면으로 인식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웃는 얼굴에 있는 입술도 지금 1포인트짜리 가느다란 선으로 되어 있죠. 자, 선의 두께를
이렇게 2포인트로 맞춰줬더니 분위기가 좀 달라 보여요. 1포인트인 건 확실한데 1포인트짜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까 오브젝트를 익스펜드 확장시키셔서 선이 아니라 면으로 인식되도록 했습니다. 바퀴 부분도 선이 지금 보니까 너무 가느다래 보이죠? 얘들아 라고 바퀴 살 부분을 선택하셔서 선의 두께를 좀 두껍게 가보도록 할게요. 대신에 제가 3포인트라고 했기 때문에 언급되어 있는 이 포인트와는 다르군요. 오브젝트를 익스펜드라고 선이 아닌 척 하겠습니다. 면으로 바꿨어요. 전체적인 배치가 끝났으면 가이드라인 뽑아놨던 거는 안 보이도록 지울게요. 뷰 메뉴에 가셔서 가이드에 클리어 가이드, 눈금자도 깔끔하게 안 보이게 처리해 주는 게 좋겠네요. 뷰에서 룰러스를 하이드 룰러라고 해주시게 되면 눈금자도 정리가 되죠.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예요. 세이브. 경로를 정하셔야 되겠죠. 시험장에는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에 파일의 이름을 주고 왔기 때문에 그 이름에 대해선 불만이 없으니 그대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문제가 완성됐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정되어 있는데 크기가 다르지 않네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이즈는 100에 80짜리 똑같고요. 단위가 밀리미터인 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죠. 오케이.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눈금자를 꺼내놓는 게 좋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뷰에 룰러스, 쇼 룰러라고 하면 눈금자가 꺼내졌고요. 색상을 미리 정해놓도록 할까요? 스와치 패널 보시고요. 새로운 아이들은 그룹으로 묶어주도록 할게요. 뉴 그룹. GTQ 시험 준비하는 동안에만 쓸 거니까 임의로 이름을 줘봤고요. 새로운 색깔 뉴 스와치 이용해서 색상값 넣어주시면 되겠죠. 문제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로 색상이 지정된 건 그라디언트를 맹글어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구름을 보니까 그라디언트로 되어 있는 것 같죠? 스와치에서 미리 마련되어 있는 그라디언트를 수정해서 쓰셔도 되고요. 내가 새로 만들겠다 라고 그라디언트 툴을 가셔도 되고요. 그라디언트 툴에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흰색 깜장색으로 색깔이 들어있죠. 예를요 라고 색깔 띵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에 깜장색의 물감통 보입니다. 흰색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이 뜨면 현재는 흰색 검정색이기 때문에 CMY가 보이질 않네요.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조그만 옵션 단추 누르시게 되면 CMYK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원하시는 색상 정하시고요. 반대쪽도 반복하시면 되겠죠. K만 100으로 들어가 있는 거 CMYK 다 필요하거든요 라고 옵션 누르셔서 바꿔주시고요. 지시되어 있는 색깔 C 80에 M 40.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색상은 스와치에다가 가져다 놓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GTQ에 필요한 그룹 요 안으로 끌어다 놓으려고 하는데 잘 놔지지 않지요. 요 친구는 요 위쪽에 있는 스와치에 딸려 들어가니까요. 거기 있는 거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을 다 뽑았습니다. 간단한 구름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가이드라인을 뽑을게요. 위쪽에 있는 눈금자 숫자 있는 부분에서부터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가이드라인 뽑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왼쪽에 있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범위를 넘어가지 않네요. 일립스를 이용해서 동글동글 구름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일립스 툴 클릭 드래그해서 원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려주세요.
동글동글 그려준 요 구름 뭉텅이는 한꺼번에 묶어주도록 할까요? 얘들아 라고 몽땅 잡으셔서 패스파인더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메뉴에 가시게 되면 패스파인더 찾으시면 되겠죠. 첫 번째에 있는 유나이트 합쳐줄게요. 색상이 그라디언트로군요. 저희가 뽑아놓은 색깔 요건데요. 방향이 지금 좀 다르죠. 그럴 때는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으셔서 방향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그 드래그한 방향대로 색상이 입혀지게 될 거예요. 자, 노란색의 달림도 좀 그려보도록 할까요? 일립스 누르셔서 동그랗게 달림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정원을 원하실 경우에는 왼손으로 Shif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색상 지정하시면 되겠고 순서를 뒤로 빼야 되겠네요. 너는요 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맨 뒤로 가세요. Send to Back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구름에 달이 가려졌군요. 글자의 경우에는 해피데이에 대해서 타입 오너 패스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라. 글자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친구는 타입 꾹 누르고 계시면 나타나는 타입 오너 패스를 이용하셔라 라는 거고요. 패스를 일단 펜으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여기가 시작점이다. 드래그해서 곡선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안쪽에 채우는 선은 필요 없으니까 채우기는 없어요 라고 넌 해주시게 되면 투명하게 선은 그려졌고요. 글씨만 쓰면 되겠죠. 타입 오너 패스 이용하셔서 여기서부터 쓸 거거든요 라고 내가 만든 패스를 클릭하게 되면 그 위에 글씨가 얹어질 겁니다. 글자에 대해서 지정되어 있는 글꼴 쓰시면 되겠죠. 에이리얼의 볼드에 10 색깔도 지정이 되어 있군요.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더 이상 손댈 일은 없을 것 같죠? 몽땅 잡아서 오브젝트를 거리적거리지 않도록 락을 걸어 줄게요. 셀렉션.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나무들도 처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가이드라인을 뽑죠. 삼각형을 만들겠습니다. 폴리건 툴 이용해서 만드시면 될 텐데요.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육각형이 만들어지죠. 왼손으로 올라가라 화살표, 내려가라 화살표 누르시면 도형의 각형이 바뀌는 게 보이죠. 우리는 삼각형이 필요하니까 내려가라 화살표 눌러서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왼손 Shift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똑바로 뻗은 삼각형 만들어지죠. 하나를 잘 만들어서 기럭지, 높이, 너비 대략 비슷하게 맞춰 주시고요.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Alt 드래그해서 복사, Alt 드래그해서 복사. 크기를 좀 키워줄까요? 클릭 드래그해서 조절하실 때에 Alt 누르셔서 당기시면 이렇게 중심을 맞춰서 당겨지지요. Shift 눌러서 당기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다시요. 얘를요 라고 선택을 해봤습니다. 왼손으로 Alt 누르면 그 도형의 중심점이 잡힙니다. Shift 누르면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고요. 크기 조절하시고 위치 조절하시고 나무를 만들어 주세요. 나무를 만들었으면 다 합쳐주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쳐주시면 되겠고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양분할까요? 라인 툴 이용하셔서 가운데에 선을 그려주시고요. 너네들이라고 몽땅 잡아서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주게 되면 양쪽으로 분리가 되지요. 그룹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선택이 되고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풀어주시게 되면 따로따로 선택이 되지요.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둥도 렉탱글 툴 이용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를 맨 뒤로 뺄까요? 너는요 라고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Send to Back. 한 그루의 나무가 잘 만들어졌으면 이 친구는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Alt 눌러서 쌍둥이 화살표가 나오면 클릭 드래그해서 복사. 크기가 좀 작아야 되겠죠. Shift 눌러서 조절하시게 되면 크기가 좀 작아지지요.
모닥불까지 완성을 해 놓도록 할게요. 펜도구 이용해서 모닥불을 그렸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을 하나씩 조절해서 모양을 다듬어 주시면 되겠죠. 안쪽에 있는 노란 모닥불은 요 빨강 모닥불을 복사해서 쓰면 되겠네요. Alt 드래그해서 복사. 색깔은 노랗고요. 얘를 뒤집어 줄게요. 리플렉트 툴 이용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트랜스폼이라고 가시면 여기에서도 리플렉트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반대쪽으로 보이게 되죠. 크기 조절하시고 배치하세요. 간단한 친구들을 다 만들었고요.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오브젝트에 락을 걸겠습니다. 이제 커다란 집을 만들어주면 될 텐데요. 지붕 하나를 만들어서 반대쪽으로 거울로 반사시켜주면 되겠죠. 펜 도구 이용해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펜 툴 들으시고요. 클릭해서 지붕의 위쪽을 하나 임의로 만들겠습니다. 예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반대로 리플렉트 반사시켜 볼까요? 어디를 기준으로요? 요 끝자락을 기준으로요. Alt 클릭. 원본은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하셔서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두 친구는 합쳐 주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렉탱글 이용하셔서 다 채워 주세요. 같은 간격으로 안쪽으로 축소되는 건 오브젝트에 가시게 되면 패스에서 옵셋 패스를 활용하시면 더 편리하겠죠. 프리뷰로 보면서 안쪽으로 줄어들 거니까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이렇게 보시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구슬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브러쉬가 모양을 보시면 살짝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지요. 브러쉬 툴 들을 거고요. 보이는 대로 삐뚤빼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요 라고 브러쉬로 그린 아이를 선택하셔서 브러쉬에서 지시하고 있는 그 모양 찾으시면 되겠죠. 브러쉬 패널을 가봅니다. 클릭하셔서 미리 만들어진 모양들을 찾아보니 거기에는 구슬 모양이 보이진 않는군요. 그렇다면 라이브러리 왼쪽 구석에 보이는 요 책이 서 있는 모습 보이시죠? 라이브러리 단추를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데코레이티브 만들어져 있는 모양을 찾으시면 될 텐데 문제에서는 이름을 sun이라고 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모양과 똑같은 걸 이름으로 찾는 게 빠르겠네요. 오른쪽 구석에 있는 옵션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보는 방식을 미리 보기 썸네일이나 이름으로 리스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리스트 뷰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셔서 sun이라고 찾아주세요. 선에 대해서 스트로크 두께 값을 보아하니 너무 두껍죠? 문제에서는 0.25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 우리도 스트로크의 두께 값을 0.25라고 바꿔보도록 하죠.
아래쪽에 있는 요 황토끼 같은 친구도 브러쉬를 이용한 거군요. 브러쉬 도구 이용하셔서 아래쪽에 쭉 길을 드래그 해주시면 아까 썼던 선이라고 하는 브러쉬를 기억하고 있어서 그걸로 적용을 해주는데, 두 번째는 아티스틱 워터컬러라고 하는 친구를 써라 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지요. 그거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 패널 가셔서 라이브러리 찾으시고요. 아티스틱에서 지시된 대로 찾아가시면 되겠죠. 나머지 리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이용하셔서 쭉 그려주세요. 리본의 끝자락은 두 개를 그대로 반대쪽으로 리플렉트 시켜주면 되겠죠. 셀렉션 툴로 얘랑요, 쉬프트 쟤랑요 라고 두 개를 같이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리플렉트 툴 이용하셔서 중심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거울처럼 반사시킬 거예요 라고 Alt 클릭. 원래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죠. 카피. 글씨 써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이프 툴 누르시고요. 포레스트 캠핑에 대해서는 글꼴이 에이리얼의 볼드다,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본인이 보시고 적당하다 싶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색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으니까 그 색상 그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색상을 보아하니 위쪽만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짙은 녹색으로 되어 있군요. 글자를 뽀사서 이 친구에 대해서 위아래를 분리시켜 주도록 할까요? 글자 너는 이라고 선택하시고요. 타이프 툴 가시게 되면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이라고 해서 이제 글자가 아니다, 펜으로 그려준 것처럼 패스만 남아라 라고 뽀쓸 수 있어요.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했더니 이제는 글자가 아니게 가장자리 이렇게 패스선 보이시죠? 글자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리본들 뒤쪽에 있는 텐트, 이 친구의 방해를 받기 싫어요. 글자 자체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다른 친구들은 흐리멍텅해지고 이렇게 글자들만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너네들은 이라고 몽땅 선택하셔서 나이프 툴 이용해서 위아래 잘라주도록 할게요. 지우개 도구 꾹 누르고 계시면 나이프 툴이 보일 겁니다. 클릭해서 이렇게 위아래를 지나갈 수 있도록 쓱 하고 분리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위쪽과 아래쪽으로 아이들이 분리가 됐으니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만 잡아서 색상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작업이 끝났으면 위쪽에 보시면 아이솔레이트라고 하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들어갔으니까 방해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는 탈출해서 나와야 되겠죠. 화살표 눌러서 바깥 동네로 나오셔도 되고요. 키보드의 왼쪽 꼭대기 ESC 눌러서 탈출하셔도 되고요. 다시 배경 이미지들이 뚜렷해졌습니다. 배치되어 있는 것들 위치 틀어진 게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요. 오브젝트 잠궜던 것들은 다시 풀어주도록 할게요. Unlock All. 가이드라인 뽑아줬던 게 있다면 가이드라인은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뷰에서 가이드를 클리어라고 해주시고, 눈금자도 깔끔하게 안 보이게 하이드 룰러라고 해주시게 되면 오브젝트만 딱 남게 돼서 깔끔하게 보이는군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예요. 세이브. 경로 시험장에 가면 라이브러리에 문서 안에 GTQ라는 방이 있다고 했죠. 그 파일의 이름 맨 처음에 주고 왔던 그 이름 틀린 게 없는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납니다.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좀 다르군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마지막 세 번째 문제이고요. 윗스 폭은 120에 높이가 80mm 단위인지 확인하셔서 OK.
눈금자 꺼내는 게 좋겠죠. 뷰에서 룰러스, 쇼 룰러, 눈금자를 꺼내주시면 되겠고요. 색상을 미리 뽑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 팔레트에서 그룹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새로운 스와치, 뉴 스와치 선택하셔서 색상값 주도록 할게요. 색상이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된 거는 이 색깔에서 저 색깔로 그라디언트 되는 거예요 라고 지시되어 있죠. 그라디언트 도구 누르시고 뿅 찍으셔서 색상값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을 다 뽑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는 패턴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문제이지요. 패턴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 뽑겠습니다. 쌀잎은 하나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Shift 누르면서 얘랑이요 라고 동시에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Alt 누르시게 되면 쌍둥이 화살표 나오죠. 클릭 드래그해서 반복적으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배경은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오브젝트를 락을 좀 걸어 놓을까요? 만들어진 친구는 오브젝트 unlock all이라고 해서 몽땅 잡고 패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패턴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거고요. 만들어 주겠습니다. make 가시게 되면 이렇게 대화창이 뜰 거예요. 이름을 주시면 되겠죠. 플립이라고 줄 거고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거 널찍널찍하게 위아래 간격 일정하게 배치되는 거 확인이 되셨으면 그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던 해주시게 되면 저장이 될 거예요. 노란색 꽃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뽑겠습니다. 일립스 동그라미 이용하셔서 원을 길쭉하게 그려주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저 위쪽에 있는 점을 쭉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꽃잎 한 장이 만들어지죠. 하나를 잘 만드셔서 6개의 꽃잎으로 회전을 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로테이트 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요 라고 선택하시고요. 로테이트 툴 선택하셔서 중심점을 이 아래쪽으로 잡아 주셔야 되겠죠.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 6개의 꽃잎을 만들 거니까 60도로 돌리면 될까요? 카피. 컨트롤 D 하시게 되면 반복적으로 꽃잎이 만들어질 거예요. 모양을 가장 근접하게 만드셔서 꽃을 완성해 주세요. 선물 상자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선물 상자도 가이드를 뽑아야 되겠죠? 꽃은 흩어지지 않도록 그룹으로 좀 묶어 놓을게요. 오른쪽 버튼 그룹
선에 대해서는 색상과 더불어서 선의 두께 값도 들어있고요. 점선으로 보이고 있죠. 스트로크 패널에 가셔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두께는 2포인트예요 라고 해서 두께 값을 지정을 했는데 점선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패널을 조금 옵션을 켜두도록 할게요. 대쉬라인이라고 하는 직구를 체크하시게 되면 이렇게 점선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현재 대쉬가 12포인트라고 기본값을 갖고 있는데요. 그 값을 여러분들께서 숫자값 조절하시면서 보시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 확인이 됩니다. 길게 지나가고 짧게 쉴 거예요. 한 4 정도 지나갈 거고 쉬는 걸 이 정도 쉬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길게 갔다가 짧게 쉬는 거 보이시죠? 리본의 경우에는 일립스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립스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셔서 달걀처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를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서 선도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구멍도 내줘야 되겠군요. 모양 하나를 잘 만들어서 써먹도록 할게요. 가장자리에 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점을 좀 수정을 하도록 할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콩 찍게 되면 핸들 보입니다. 핸들을 조금씩 줄여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리본 부분을 수정을 해줬고요. 오브젝트를 같은 간격으로 오프셋 패스라고 정의를 해주도록 할까요? 오브젝트 패스의 오프셋 패스. 프리뷰로 보면서 마이너스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지 값은 보시면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노란선은 이 정도 위치에 넣으시면 되겠죠. 얘는 스포이드 툴 이용하셔서 여기 점선하고 같아요 라고 찍어주게 되면 바로 적용이 될 거예요. 다시요. 커다란 리본 모양을 안쪽으로 구멍 뚫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패스의 오프셋 패스 프리뷰로 보면서 마이너스 얼마 정도 줄 건지 또 간격 보시고요. 오케이. 안쪽에 있는 원과 쉬프트, 바깥쪽에 있는 원을 서로 구멍을 뚫어주도록 할까요? 패스파인더 불러올게요.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 불러오시게 되면 합쳐준다, 빼준다, 나눠준다 보일 겁니다. 이번엔 뺄 거니까 마이너스 프론트. 하나의 리본을 잘 만들었으면 Alt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순서 어레인지 해서 정리하십시오. 컵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쭉 그려주세요. 같은 간격으로 줄일 때 패스, 옵셋 패스. 만들어진 친구는 3개로 분리해서 색깔을 적용하도록 할까요? 예를요 라고 선 그리셔서 분리할 라인, 하얀색의 컵 내부를 요 직선만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로 나누시게 되면 안쪽에 분리가 되는 거 확인되시죠? 아직은 그룹으로 묶여 있어서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언그룹 풀어주시고요. 색상 지정하시면 되겠죠? 얼음의 경우에는 오퍼시티 30%라고 지정이 되어 있네요. 투명도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쇼핑백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를 한번 뽑을게요. 쇼핑백의 겉 봉투의 경우에는 우리가 정해놨던 패턴으로 씌워주면 되겠죠. 얘는요 라고 선택하셔서 스와치 패널에 가시게 되면 우리가 정했던 플립이 있을 겁니다. 여기요 라고 눌렀더니 바로 적용이 되지요. 다만 크기가 너무 커 보이거나 작아 보인다면 이 친구에 대해서는 따로 스케일 조절하실 수가 있으세요. 스케일 툴을 선택하시고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바꿔주는 건 불만 없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건데 우리는 가로 세로 유니폼 똑같은 비율로 바꿔줄 거예요. 다만 이 친구가 쇼핑백 자체는 쪼그라들면 안 되겠죠? 오브젝트는 줄어들지 마세요 라고 V체크 해제시켜 줄 거고요. 패턴만 작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해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있는 패턴만 작아지고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오케이. 안쪽에 살짝 선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같은 간격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요. 얘를요 라고 하셔서 오브젝트 패스, 오프셋 패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얼마 값 줄 건지는 보시고 정하시면 되겠죠. 선에 대해서 점선 주실 때 어느 정도의 점선 굵기, 간격 줄 건지는 숫자값 보시면서 조절하세요. 이번엔 조금 더 넓게 갈 겁니다. 8, 조금 쉴 거예요. 2, 조금은 덜 갈 거예요. 4, 다시 조금은 쉴 거예요. 2. 자, 이렇게 숫자값을 들쭉날쭉 주면 8만큼 갔다가 2만큼 짧게 쉬고 4만큼 갔다가 다시 이만큼 짧게 쉬고 반복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과값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길게 갔다가 짧게 갔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꽃은 복사해서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크기 쉬프트 누르면서 조절하시게 되면 이 친구는 한꺼번에 선택이 될 거고요. 같은 색깔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예 패스파인더에서 합쳐 주시면 편하겠네요. 색상 지정하시고요. 복사할 겁니다. Alt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요. 반복할 겁니다. Ctrl D 누르면 방금 했던 걸 그대로 반복하죠. 나머지 가방 부분은 그리시면 됩니다. 펜툴 이용하셔서 클릭 그려주세요. 만들어진 친구들의 쓸데없는 가이드라인과 눈금자 지워주시고요. 빼먹은 오브젝트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예요.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저장하셔서 마무리 지어주면 마지막 문제도 끝납니다. 여기까지 2021년 10월달 A형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